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회사 일에 육아에 살림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하루가 다르게 점차 커가는 아이를 보며 또 조금씩 갚아져가는 아파트 대출을 보면서 나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 민준이는 신체적으로나 운동적으로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발달이 좋았지만요. 말이 좀 늦어지는 편이었어요. 요새 아이들은 워낙 빨라서 4살 전에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희 민준이는 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 남짓밖에 되지 않았죠. 걱정이 되어 발달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상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민준이는 수용 언어가 잘 되고 아예 발화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시라고 했어요. 말이 천천히 터지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아이와 몸으로 많이 놀아줄 것을 강조하셨어요. 부모와 신체적으로 많이 놀고 활동을 많이 해야 언어적인 발달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주말에는 둘 다 쉬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어디 외출을 가거나 놀러 가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토요일은 내가 전담해서 민준이를 맡겠다. 일요일은 당신이 전담해서 민준이를 봐라. 라고 말이죠.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에 저는 주로 20분 거리의 친정에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하는 것도 아이 정서에도 좋고 언어 발달을 하는데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민준이를 자주 보고 싶어 하시고요. 토요일이 돼서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인근의 박물관이나 교육관에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종일권을 끊어서 거기서 밥도 먹고 민준이를 실컷 놀게 한다고요. 좋은 생각 같았어요.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고 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도 참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랑 키즈 카페에 갔다 온 민준이에게 어땠냐고 하면 엄지척을 하며 재밌었다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을 나눠서 육아를 하며 별탈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일이 많아졌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에 지쳐 집에 들어오면 잘 씻지도 않고 뻗어서 자는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정시 퇴근을 하거든요.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아이와 하루 종일 키즈 카페에서 놀아주고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말 제대로 뒤통수 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요. 토요일이 다가와 저는 또 친정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는 급히 어딜 가야 된다고 하시며 이번 주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뭘 할까 하다가 남편이 매번 간다는 그 키즈 카페에 나도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를 데리고 그 키즈 카페에 갔죠. 입장권을 끊고 한창 놀아주고 있는데 키즈 카페 내에서 작은 이벤트를 한다고 안내 방송을 하더군요. 주말마다 하는 간단한 이벤트인데 상품으로 키즈 카페 입장권이나 과자, 아기 음료수 같은 걸 준다더군요. 저도 민준이를 데리고 갔더니 커다란 윤 모형으로 하는 윷놀이더군요. 저도 재밌게 민준이와 참여를 했는데 결국 져서 아기 음료수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원분이 민준이를 아는 체 하더군요. 민준이가 매주 오다시피 하니까 민준이를 아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왔네. 맨날 아빠랑 오더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음료수를 건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이모랑 온 거야? 갑자기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으로 말했어요. 엄마예요. 저는 직원의 말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아이 옆에 있는 여자 보호자를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할 텐데 저보고 이모라고 한다는 게요. 근데 제 말에 그 직원이 오히려 어리둥절한 얼굴을 짓더군요. 아, 엄마시구나.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기엔 뭔가가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준이에게는 잠깐 혼자 놀라고 말하고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저기, 아,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저한테 왜 이모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에 그 직원이 엄청 당황하더군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요.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모랑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본 것 뿐이에요. 직원은 그렇게 둘러댔지만 분명 뭔가 숨기는 눈치였습니다. 저기, 저는 일이 바빠서 직원이 다시 가려고 해서 저는 황급히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 바쁜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민준이 자주 오다 보니 얼굴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얼굴은 알아요. 일요일마다 오는 아이 맞죠? 이름이 민준이군요. 네, 일요일마다 아빠랑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아빠랑 오다가 오늘 저랑 왔으면 엄마라고 보통 생각하실 텐데 왜 저를 이모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좀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곤란해하긴 했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엔 너무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듣기 전까진 가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그 직원도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말하더군요. 저기 사실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엄마신 줄 알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네? 하,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괜찮아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할게요. 실은 민준이라고 했죠, 아이 이름. 민준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여기 오면요. 제가 보니 나중에 여자분 한 분이 더 오시더라고요. 안전점검차 제가 키즈카페 안을 자주 다니는데 볼 때마다 늘 같이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벤트를 하는데 민준이가 1등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찍는다고 엄마 아빠 다 오시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이 자연스럽게 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난데 도대체 어떤 여자랑 사진을 같이 찍었단 말인가요? 저는 쿵쾅대는 심장을 뒤로 하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찍은 사진 있나요? 아니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 인화된 건 드렸어요. 그 여자분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제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아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매주 오시는 분. 저는 직원을 계속 붙잡아 둘 수는 없어서 고맙다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키즈 카페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보니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도저히 좀 전에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했죠. 그때 마침 남편 옆에는 충전 중인 핸드폰이 있더군요. 저는 그걸 들고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뒤져보니 의심스러운 톡 하나가 보이더군요. 저장명은 최대리였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하고는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그 최대리라는 사람하고는 업무적인 내용도 있긴 했지만 중간중간 오늘 뭐 먹을래?
보고 싶다. 언제 보냐? 거기 돈가스 맛있더라. 이번 주도 가면 되냐? 민준이가 별말 안 했냐? 민준이 아직 말 잘 못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한다고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대화창의 대화를 위로 올려보니 그런 사적인 대화가 오간 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여느 회사 사람들처럼 업무 관련 대화만 있었고요. 그 대화를 보는데 얼마나 속이 끓고 배신감이 드는지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이게 현실인 건지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저는 일단 남편이 깨기 전 2사람의 대화를 제 폰으로 찍어놨어요. 번호도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 카톡 프로필을 눌러보니 본인 사진이 뜨더군요. 이 여자구나. 기막힌 기분으로 그 여자의 얼굴 사진도 찍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기막힌 건 바람 피는 것도 어이없는데 키즈 카페까지 불러서 민준이에게도 그 여자를 보여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 못할 걸 이용한 거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잠에서 깨서 오늘은 친정 안 갔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했어요. 남편은 약을 사줄까 죽을 사줄까 하면서 저를 걱정하는 척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남편은 오전 일찍 민준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밤새도록 잠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키즈 카페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역시 키즈 카페를 갈 테니까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입장권을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니며 남편과 민준이를 찾았어요. 근데 키즈 카페 안이 워낙 크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아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민준이랑 키카 왔지. 민준이 뭐해? 지금 트램펄린 타고 있어. 저는 트램펄린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저 앞에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니 그 앞에 테이블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제 카톡 프로필로 봤던 그 최대리라는 여자요. 같이 앉아 있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정말 내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끓어올랐어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다니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사진을 찍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2사람 앞에 우뚝 서자 그 여자와 남편이 올려다보고는 기함하더군요. 여보 여긴 어떡해?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당황하는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가 최대리야? 어? 같은 회사 사람이던데. 아, 어, 그, 여기서 만났어, 우연히. 아, 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죠. 저는 그 최대리에게 물었어요. 최대리님 아이는 어디 있어요? 네? 키즈 카페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아, 저쪽으로 놀러 갔어요. 데리고 와봐요. 네? 데리고 와보라고요. 진짜 니엔지. 제 말에 남편이 일어나 저를 말리더군요. 저기 여보, 나가서 얘기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 여자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지 혼자 놀라고 키즈 카페를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니 애 어디 있냐고요. 지금 당장 데리고 와보라고. 그 여자는 얼굴이 질려서 막 당황하더군요. 제가 그 여자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왔다는 네 애는 어딨냐고 묻잖아.
네 애는 어딨길래 남의 애한테 네가 애엄마 행세를 하느냐고. 제 말에 그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 과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자리를 뜨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민준이도 같은 공간에 있고 다른 엄마들 보는 눈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민준이한테도 좋지 않으니까요. 저는 도망가는 그 여자는 놔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트램펄린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겐 TV를 틀어주고 남편에겐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려면 모텔에 가던가. 내 자식 노는 키즈카페에서 바람 피는 년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너 또라이야? 남편은 저를 막 붙잡으면서 오해라고 하더군요. 오해야. 우연히 만났다니까? 놀고 있다 진짜. 내가 다 알고 하는 얘긴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니? 네가 사람 새끼야? 민준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니네 짐승이야? 아니, 짐승도 이런 짓 안 해. 그렇게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민준이한테 새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냐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마다 너 키즈카페 갈 때마다 안쓰럽고 고맙다고 생각했어. 더러운 짓거리 하는 줄도 모르고 너 안쓰럽게 생각한 내가 미친년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다 한참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진짜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펑펑 울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녹음도 켜고요. 사실대로 말해. 언제부터야?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너네 회사 가서 다 터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할 거야.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 지역 카페에도 다 올릴 거야. 내 성격 알지?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예전부터 한다면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그런 저를 잘 알죠. 알겠어. 걔랑은 얼마 안 됐어. 같은 회사 다니는 애 맞지? 최대리란 애. 어. 키즈 카페는 왜 불렀는데? 말 안 해? 어디냐고 해서 키즈 카페라 하니까 놀러 오겠다 했어. 아, 설마 했는데 진짜 왔더라고. 그래서 그 후부턴 줄창 불러댄 거야? 걔 결혼했어? 이혼했어, 작년에. 놀고 있다, 진짜. 그래서 그 기집애 불러다가 민준이 엄마인 척 했어? 그런 적은 없어. 네가 거기 데리고 간 것부터가 엄마인 척 한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어? 너 민준이한테 안 부끄러워? 멀쩡히 집에 있는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걸 애한테 보여줘? 애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 어린다고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너 제정신이야?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어떻게 내 새끼 보는 앞에서. 민준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짓 안 했어. 없을 땐 했고, 회사에서 퇴근 후에는 잘도 했고, 너 그래서 요새 허구한 날 늦게 온 거구나. 아주 가지가지 했네. 아니야. 그건 진짜 일한 거야. 걔랑 그냥 친했고 술 몇 번 먹은 게 다야. 잠은 안 잤다고? 오,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런 순간까지 구라치니? 똑바로 말 안 할래? 그럼 둘이서 술 처먹고 뭐 했는데? 키즈카페라도 갔니? 키즈카페 가서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 했냐고. 우린 끝이야. 나 너처럼 소름 돋는 인간이랑은 못 살아. 아, 여보, 제발. 진짜 한 번의 실수야. 나 맹세코 그전에 그런 적 없어.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몇 번이나 애 노는 키즈카페에 내연녀 불러서 데이트해놓고 실수? 너는 인간 자체가 쓰레기인 거야. 민준이가 너 같은 인간 밑에서 크게 할 순 없어. 저는 그 길로 캐리어를 꺼내 남편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말렸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주고 꺼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냐고 했지만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애 앞에서 추접스러운 꼴 보이지 말고 곱게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가고 침대에 엎드려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진짜 현실일까? 그 생각만 계속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해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이대로 곱게 헤어져 주기에는 너무 억울했죠. 저는 남편 회사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팀별로 몽땅 팩스를 보냈습니다. 둘이 바람을 폈고 키즈카페 이야기를 몽땅 적었어요. 남편과 그 채대리의 사진도 포함해서요. 팩스가 가고 남편에게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이런 거 팩스로 보내? 누구 죽는 걸 보고 싶어? 회사는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미친 게 누군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람을 펴댔냐? 자식 보는 앞에서? 그렇게 왜 같은 회사 다니는 애랑 바람을 폈어? 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 최 대리도 너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고소하라 그래. 고소당할 거 생각하고만 한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그 말도 전해. 상간녀 소장 갈 거라고. 나 고소당해도 벌금 상간 소송에서 받는 돈으로 낼 거야. 상간 소송까지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더 할 게 있다면 다 할 거야. 당신하고도 당연히 이혼이야. 나한테 증거 다 있어. 야,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너랑 그 최대리라는 여자 그 자리에서 안 죽인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 팩스 보낸 걸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 해봤자 벌금 100만 원 안쪽이고 그까짓 거 낼 의향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휴가 썼다가 그 후에 퇴사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회사라 이직 준비를 하는데 나 뜨거워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징징거립니다. 저보고 이제 속 시원하냐고 술 먹고 전화가 왔더군요. 그 말에 또 눈 돌아서 네가 보기에 나는 즐겁고 재밌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누구 때문에 이래야 되냐고. 내 속은 어떤지 아냐고 소리 지르고 대판 싸웠습니다. 한때 정말 믿고 사랑한다 생각했던 남편과는 지금 서로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고 있네요. 남편은 뭘 잘했다고 양육권 못 준다고 해서 소송 들어갔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매일매일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증거도 충분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는 친정에 아이와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와 아이도 잘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마음 꿋꿋이 먹으라고 살아가면서 별의 별일 다 겪는 거라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크고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히지만 이렇게라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 많지만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하고 아이를 다독여야겠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도 험하지만 꿋꿋하게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